안녕하세요.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. 알변 채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얘기해 볼 거는요.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. 그런데 느낌은 있는데 난 눈으로 다 봤어. 그런데 이거 재판하려면 내 눈을 낼 수는 없잖아요. 재판에 증거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. 모든 재판은 결국에 증거 싸움이거든요. 그런데 뭐 외도하는 배우자가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 다 증거를 뿌리면서 외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이 외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, 그 입증하는 증거 수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요,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나 외도하는 거 증거 수집 어플 같은 걸 깔아서 요즘에는 되게 무서운 게 상대방 이거 되게 불법적인 건데요.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그 상대방이 구글 타임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대화하는 내용이라든가 통화 녹음 같은 것들을 100%는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보게 하는 그런 불법적인 어플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결국에는 그 남편 혹은 아내의 핸드폰을 뭐 풀어가지고 안에 뭐 심은 거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증거를 저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흥신소 소개해달라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리고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부 의뢰인분들 중에는 흥신소를 소개해주는 그런 곳도 있다던데요 라고 얘기하는데, 일단 저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은 보지 못했고요. 저는 그런 흥신소에서 하는 것은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결국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연히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. 뭐 블랙박스 요즘에 내부 음성 녹음되는 경우들 많잖아요. 우연히 블랙박스를 켰는데 그 안에 내용 관계에 그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음이 됐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죠. 그리고 뭐 우연히 누군가가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.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,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뭐 팔짱 끼고 들어가는 장면 이런 거 찍으면 사실은 뭐 빼박 증거죠. 근데 이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거를 뭐 CCTV가 요새 있으니까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, 보통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기계나 숙박업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달을 넘기지를 않아요.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로 이제 영상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, 우리가 뭐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소장 쓰고 뭐 접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몇 주 걸리잖아요. 그러면 이미 그 기록은 다 지워지고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를 보전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갔던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숙박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숙박업소 CCTV에 이 두 사람이 찍혔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숙박업소 CCTV 증거 보전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거 신청서 써서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에서 빨리 오케이 한번 살펴보자, 필요성 있다 라고 해서 그쪽에 증거 보전해라 라고 하는 그 전달하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증거를 보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특히 또 체인 호텔 뭐 이런 데는 그 협조가 좀 잘 되는데, 법원에서 이 증거 보전 신청 들어왔으니까 이게 인용이 됐으니까 이 증거 보전해놔라, 증거 내놔라 해도 인용이 되게 잘 되는데, 근데 개인적으로 뭐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이거 증거 보전해서 이거 준다, 이거 CCTV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나면 사실 그런 곳에서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, 숙박업소를. 그래서 거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들이 있으니까 좀 최대한 빨리 증거 보전 신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CCTV 같은 영상들 이런 거 확보하시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결정문 갖고 가면은 협조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CCTV 보관 기간이라든가 뭐 그 숙박업소의 성향, 주인의 성향 아니면 뭐 업체의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통신자료 요청하면은 2017년 이때부터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찾아봤다는 거예요.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응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, 이거 너무 개인정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를 해요. 거부를 하면 과태료를 몇백만 원 정도 부과를 받거든요. 근데 그 과태료 내는 게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잃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거예요. 그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래도 이제 기간을 필요성 굉장히 잘 소명하고 기간을 짧게, 가급적이면 짧게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요거를
수발신 기록까지는 보내줘요. 그러니까 내용은 알려주지 않습니다. 뭐 어떤 문자를 받았는지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데 언제 누가 어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, 뭐 통화를 주고받았다, 이 수발신 기록, 로그 기록, 뭐 이런 것들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직장 동료 사이인데 밤에 뭐 굉장히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.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간접 증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CCTV 영상도 그렇고 뭐 수발신 기록도 그렇고 통신 내역 같은 것들도 그렇고 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외도행위 증거 수집은 정말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정말 여러 가지를,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둘이 같이 이제 스킨십 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여러 개의 증거를 통해서 간접 증거를 모으고 또 실제로 뭐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보면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또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대방과 같이 갔다는 게 입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숙박업소 결제한 내역과 그 시간에 뭐 CCTV 영상에 둘이 같이 걸어가는 장면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증거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또 한 가지 뭐 남편 자는데 비밀번호 남편 지문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풀어가지고 보면은 안 될까요? 그 안에 기록 다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나 이런 경우에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 이런 것들로 남편이 뭐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는 높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외도행위 증거 수집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